네, 투자가 막막한 분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 이진우 최창규의 투자할 꼰대 시간입니다. 저는 꼰대원을 맡고 있는 이진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삼성자산 최창규입니다. 네, 최창규 꼰대님도 네.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사회 은퇴하실 분들, 네. 그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투자 고민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분들의 고민이 결국은 젊은 분들의 조금 미래에 있는 고민이라서 그렇죠. 요 얘기 듣다 보면 또 나이 좀 어린 분들도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될 것 같습니다. 최 이사님은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내일이라도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 노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대체로는 한 60세 이후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저 언제 통계를 한번 봤더니 그 사람의 행복 지수라고 하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는 비슷하대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어릴 때 되게 행복하다가 전체적으로 꼬물꼬물 죽어가기 시작하다가 50대 요때가 바닥이었다가 언제 다시 턴하냐면 은퇴 무렵에 턴하기 시작해서 은퇴 후에는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제2의 황금기, 실제로는 제1의 황금기 젊은 시간을 얼떨결에 보내버리니까 제2의 황금기가 진짜 인생이다. 은퇴 후에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가 네. 정말 기대되고 네. 그게 아니라 불안해서 네. 노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은퇴생들이지만 야. 불안감이 아니었나. 자, 첫 번째 고민. 3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인데 부부의 나이는 벌써 40대, 50대가 되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할 만큼 결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는 약간 있었지만 앞으로 아이들 교육과 노후 준비가 걱정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한참 남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후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대체로 다 꽤 네. 많은 분들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가장 큰 질문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해봤고요. 일할 나이는 얼마 안 남고 네네네. 애들은 한참 어리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녀의 우선시를 둬야 되냐 또는 나의 노후 준비에 우선시를 둬야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정답이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사회 중년생을 위한 그 투자 꼰대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해답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냐 노후 준비냐라고 네. 하면 자식을 선택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때부터 연금을 설계하셔야 돼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은 우리가 꼬박꼬박 월급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그 말은 따로 네. 적금 붓듯이 별도로 나의 노후로 해서 또 떼어놔야 된다. 네네. 그러니 애들한테 돈 들어가 생활비 들어가 네. 따로 띄어놔야 돼라고 네. 하면 뭐 굴릴 여유 자금이 없네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굴린다는 개념보다는 연금 계좌를 이때부터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겠어요. 그냥 네. 수입 들어오는 거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충실히 하고 네. 연금을 위해서 좀 떼어놓고 네.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성과금 나오고 보너스 네. 나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네. 요 여유 자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유 자금이 조금 큰 돈이 아닐 테니까 그런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지금 뭐 정기 예금도 굉장히 높은 금리로 정기예금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야. 그리고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뭐 떨어지겠죠.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도 세후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4%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국채를 사는 것도 다르다. 채권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자녀를 낳았든지 뭐든지 간에 자녀는 그냥 남의 새끼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여러분의 노후를 챙기십시오 한다고 네. 그래야 되겠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도 자녀한테 우선시를 두고 그러면 결국은 내 노후 준비 못하는 건 어떻게 감당할래?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저도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 비굴하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오래 해라. 일단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약간 허탈할 수도 있으나 예.
그게 정답이다. 네. 뭐 부연적으로 설명한다면 예. 뭐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비유하는데 광어가 되라. 저기 심해 바다에 붙어서 이렇게. 네, 광어가 되든지.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댓글에 역시 40대 50대 분들의 고민이 많네요. 이번 네. 사연 역시 50대의 고민. 50대에 들어선 중년 부부인데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게 뭘 좀 하면 좋겠습니까? 네. 유사하기도 하고 역시 이게 제 고민이구나 하는. 노후에는 물론 직장생활 안 하실 테니까 예. 투자 자산에서 보통 그런 인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맞게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또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지금은 여윳돈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이분. 네네네. 뭐 얼마나 있는지는 밝히시지 않는데 네. 요거를 10년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를 좀 해서 노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코덱스 바이오 또는 코덱스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이 LVMH였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네. 럭셔리 산업의 대표 주자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비만약 만드는 회사던데. 노보디스크 이런 비만 치료제 회사들. 근데 비만 치료제의 역사를 또 꿰뚫어 보면은 당뇨 치료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건강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큰 화두고 어떻게 뭐 얼마를 모아야 돼요? 얼마가 적정 생활비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노후고 네. 건강이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맥락도 자연스럽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그렇겠네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제가 당근마켓을 보면서 발견한 아이디어예요. 제가 건담 세대거든요. 프라모델이라고 부르죠. 그 프라모델이 보통 이제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단일 색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멋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색을 하게 되는데 이 도색에 들어가는 페인트, 도색에 들어가는 붓 이런 게 비싸거든요. 네. 도색을 해주는 그런 그 솔루션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럼 당근에 프라모델 도색해드립니다라고 올리고. 맞습니다. 그럼 해준다. 네, 야. 이분은 정말 취미 생활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바꾼 사람이구나. 저는 이런 것들이 뭐 300만 원이니 400만 원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돈이 되는 취미 생활을 한두 개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고민하는 이유는 노후에도 행복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노후에 행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취미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네. 우리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세 가지는 생각 안 하고 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만 가지고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다 건강을 해치고 친구도 없애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참고로 저는 이제 사회인 야구를 오래 했어요. 사회인 네. 야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회인 야구 심판학교 과정을 이수를 했거든요. 그럼 심판 자격증 있는 거예요? 네, 자격증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얄미워요, 최 이사님. 그런가요? 혼자 노후 준비 다 하고 있고. 네네네. 세 번째 사연으로 바로 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퇴직까지는 2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약 한 40대 초반. 네. 노후 준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퇴직 후에 매월 300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고 하면 배당주를 모아가는 투자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분산해서 투자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데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네. 지수 관련주로 그냥 배당은 좀 적어도 네. 그냥 하는 게 좋으냐. 보통 그냥 자산 증식이다 음흠. 라고 단서를 달아주셨으면은 네. 좀 잃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노후 준비라고 전제 조건을 다르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는 잃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좀 단기성 자금들은 뭐 CD 금리나 KUFR처럼 약간 저희는 파킹성 자금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파킹 통장처럼 예. 뭐 그런 단기 금융 상품 쪽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자금이 1억 있으면 네, 한 5천만 원 정도는 좀 단기성 자금들 뭐 이런 쪽에 좀 일단은 뭐 CD 금리 받는 거라든가 네네네. 뭐 RP라든가 CMA나 네네네. 이런 데 넣어둬서 찬스를 보고 네네네. 일단 넣어놓고 네, 나머지 5천은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라든지 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면 예를 들면 요겁니다 하나 찍어주면 뭐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지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채권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채권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냥 일반적인 채권 ETF보다는 만기 매칭 채권 ETF. 최근에 좀 일드가 높아진 수익률이 높아진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또 역시 노후 준비에 대한 질문이었고 답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요즘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도 꽤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 더욱더 고민 말고 안정적인 상품들 찾아보자. 네. 네, 노후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연금과 관련한 고민도 꽤 들어왔는데 사연 하나 좀 더 살펴보죠. 자, 애들을 다 키우고 이제 좀 자유로워졌는데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정도가 있는데 이거 말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여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뭐냐 이제 그 질문이에요. 뭐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연금이란 얘기를 좀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분께서는 연금 자산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연금 자산을 통해서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좀 질문을 이해를 해봤어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3층 연금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퇴직연금, 그리고 아까도 연금보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들어간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그 연금 3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님 국민연금 얼마 받을까요? 뭐 많지 않겠죠. 예, 저도 고민스러워요. 연금만으로 이런 연금 3층 구조로 과연 커버가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연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택연금 들어보셨나요? 갖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고 맞습니다. 매달 생활비 맞습니다. 받는 거. 그리고 또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심지어 최근에 산지연금도 있어요. 산을 맡기는 거예요? 네, 산을 맡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연금 그 구조를 좀 짜면 되겠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야구 심판 자격증으로 노후가 이미 해결된 최창규 이사님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혹시 뭐 생각해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달러화를 좀 모아라. 요즘은 뭐 달러 투자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러 예금도 있고, 예. 또는 뭐 달러를 기초로 한 뭐 단기 금융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은행 가서 달러를 바꾸는 그런 환전도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노후라면 달러화 자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좀 안정성 예를 측면에서는,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뭐 미국으로 여행 갈 때 환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달러화 자산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환전을 해둬라 달러를.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좀 해본 게 있어요.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또 뭐예요? 네. 이 프로님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창규야, 너 자산 얼마야? 30억인데요? 그러면 30억 나한테 맡겨. 내가 매년 1억씩 너 죽을 때까지 줄게. 그리고 나서 네가 만약에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런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야지만 자산을 좀 장기적으로, 네. 좀 길게 그렇게 운용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투자 문화도 많이 건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뽑아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그냥 목돈으로 받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매달 쪼개서 나눠서 받는 게 이득일까요? 지금 투자를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서 연금을 다 빼서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기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네네. 근데 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연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면 뭐 주식과 채권과 예. 같은 자산으로 구분이 될 텐데 예.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 비중으로 섞느냐 이런 것들도 노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연금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에서 보신다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을 첫 번째는 연금 계좌니까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를 전체 금액에 다 해주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요게 첫 번째가 있고요. 뭐 1년에 700만 원이니 뭐 그거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급여가 있을 수 있고, 예. 네 번째는 이 자산을 굴려서 발생한 운영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 주머니는 그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죠. 네 가지 돈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럼 내 퇴직금 주머니에 예를 들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뭐 네. 몇 억이 모여 있으면 네. 이걸로 이제 매달 내가 뽑았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뭘 뽑았을지를 내가 결정하고 잘못 결정하면 세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거는 공부를 따로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돈은 가장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돈부터 먼저 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먼저 네.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마지막으로 운용수익 순으로 그렇게 인출을 하셔야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네. 연금을 잘 모아놨더라도 연금 받을 때는 네네.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요건 사람 불러서 네네네. 물어봐야 된다는 것만 알아둬야 되겠네. 이건 네, 내가 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네, 같은데. 저희 삼성자산에는 또 연금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건 한번 따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 전문가 알겠습니다. 오셔서. 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저는 노후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좀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장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그러니까 한번 포지션을 잡으실 때 나는 1년에 한 번만 바꿔야지 2년에 한 번만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짜주십사라는 말씀에서 좀 길게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요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해서도 네. 우리 최찬 교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문가 부르고 사람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드는데 요것도 또 따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지금까지 사회초년생, 사회중년생, 사회은퇴생까지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투자 고민들을 풀어봤고 오늘은 은퇴생들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정말 지평을 좀 넓혀야 이것저것 또 할 수 있겠네요. 유익하고 재미있고 상상력 풍부한 이야기까지 최장윤 이사님께 들어봤고요. 예, 저희는 앞으로도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네. 여러분의 댓글 또는 여러분의 질문 다양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달아주실 때 네, 좀 디테일하게 달아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진우 최창규의 투자할 건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댓글과 좋아요와 뭐죠? 구독까지 여러분들도 숙제가 좀 있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